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미국 국무부죠. 네.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이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 최근에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온 네. 직후에 네. 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간 11일이었는데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단이 그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가 만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단독으로 양국만 진행이 되지만 언젠가는 3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자는 남북미를 얘기하는 거였죠. 아하. 네, 3자가 함께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아니고 네. 언젠가는 네. 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그동안은 종전선언이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여러 차례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시기에 예. 이 3자가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비건이 했다라는 것에 그 뉴스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 언젠가는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 네, 언젠가는이 네. 그 언젠가는이 아마 올해 안에 될 것이다라는 게 사실 한반도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그래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그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예. 종전선언이란 단어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청신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 섞인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 조약, 그리고 한반도 경제 번영 기반 확보는 먼 길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의제를 12개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지난 싱가포르 그 북미 정상회담 그 합의문을 보면 예. 첫 번째가 북미 관계 수립,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예. 세 번째 한반 그 완전 비핵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해 송환 이렇게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각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제가 12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것들을 그렇죠. 더 디테일하게 이번에 다루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1박 2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네. 한번 끝장을 좀 보자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뭐 끝장만 볼 수 있다면 1박 2일이 아니라 뭐 둘이 한 일주일 정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도 네. 가능하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 기대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조야에서도 네. 회의론 같은 게 워낙 팽배하고 트럼프와 대척점에 있는 미국 주류 언론들이 근거 이시 혹은 근거 없이 네. 비핵화에 대해서 회의론을 계속 이제 기사를 쏟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그렇군요. 없는 상황이기도 예, 해요. 예.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그 정상회담도 예. 1차 정상회담처럼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현지 시간 11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현지 시간 12일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싱가포르 그 북미 정상회담에 4개 항 합의를 거론하면서 네. 이번 2차 회담에서는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그 비건 대표의 어떤 발언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어쨌든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에 그 관련된 네. 미국 측의 상응 조치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자유한국당의 5.18 폄훼 발언 논란 관련 소식인데요. 자유한국당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네. 드디어 한 발 물러섰군요. 이제야. 네. 이제야라는 표현이 확 나와버리는데요. 예. 문제 발언을 한 당사자들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거나 아주 해괴한 주장을 여전히 펼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파문이 커지자 지난 주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좀 애매한 그랬습니다.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받았는데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한 발 겨우 물러섰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지금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이 네.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그리고 네.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회 입후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출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그런 합니다. 변수가 또 있군요. 네. 징계 종류가 제명과 이제 탈당 권유, 예.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이렇게 예. 순서가 먹여지는데 당 윤리는 그 제적위원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네.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당원권 전지, 뭐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까지 내려지면 뭐 출마는 아예 이제 무산되는 것이고요. 예. 관련해서 어제 김진태 의원이 광주로 갔습니다. 네네. 뭐 예정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갔는데요. 예정이 없었던 거예요? 예, 뭐 예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좀 네. 급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언이 너무 그 지난 주말에 그 예. 주에 이제 발언이 좀 심각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본인들은 예정했다고 하나 예. 일각에서는 급조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 저희가 보류하고 네. 어쨌든 네. 이 자체도 또 하나의 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어떤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광주 시당 당사에 들어가서 네. 간담회를 기자들과 가졌는데요. 예. 1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아하. 또 사과도 없었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항의하는 그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당사 출입문을 아예 걸어 잠근 채 음. 10분 동안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있던 일정도 사실은 이제 취소할 만한 분위기인데 그렇죠. 굳이 가서 한 걸 보면 굳이 또 광주에 가서 한 걸 보면 뭔가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두 가지죠. 예.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찾아갔다면 네. 의미가 있는데 예. 어제도 사실은 기존 입장을 그 강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이즈 마케팅이다. 오히려 예. 그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예.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 사법농단 관련 소식인데요. 이거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에서 나온 소식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영장이 아니라 그 공소장이요. 공소장. 네. 네. 공소장 내용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조금씩 기사들이 날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에 네. 안 드는 판사들을 일명 찍어내기 위해서 일선 법원장들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요. 예. 당시 법원장들은 근무 평정표 이외에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네.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한 이른바 인사관리 상황 보고를 예. 2013년부터 해마다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장들이 그 밑에 있는 판사들에 네. 대해서 네. 예외적으로 또 다른 어떤 정리 카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원장들이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갈 때마다 예. 이 보고서를 인비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서 인비. 인사 비밀을 인사 줄여서 비밀. 네. 예. 그렇게 적어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고서는 당시 매년 작성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기초 자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군요. 네.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무리야기 법관 인사 조치 이런 그렇죠. 그 제목으로 행정처에서 무리를 야기한 법관들. 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무리를 야기했다라는 거는 네. 뭐 음주운전을 했다던가 뭐 성추행을 했다던가 그렇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런 그랬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것이 의미가 확대됐어요. 맞아요. 혹은 뭐 변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에 비판을 하거나 그렇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불이익을 주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 안에 무리야기 법관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네. 300쪽이나 돼서 저도 아직 다 못 읽었거든요. 너무 저도 받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아마 길어가지고. 며칠 동안 기사가 계속 나올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국산 생태탕 판매를 해양수산부가 단속을 하겠다. 네. 이게 실시간 검색어에도 막 오르고 그랬는데 어제부터죠, 이게. 이 생태탕이 국민 음식 맞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검에 그렇게 오르는 거 보고 이게 국민 음식이구나. 약간 실감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요.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이즈가 큰 거든 작은 거든 무조건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제 어획
금지에 이어서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서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예. 한 열흘 동안 음. 해양수사부가 단속을 할 건데요. 네네. 그동안은 어획을 집중 단속했다면 네. 이제는 뭐 횟집 등 유통 아하.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단속이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상 전담팀이라고 하는 게 네. 그동안은 바다에서 하다가 네. 이제는 땅에서 단속을 하겠다 네. 이 얘기군요. 말이 좀 예. 웃기지 않습니까? 육상선수한테 좀 왜냐면 재밌었는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주무대가 바다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 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싶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 네. 그 이제 상점에서요. 예. 그러니까 국내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국내산 생태탕이나 네. 몸 길이가 9cm 이하인 어린 대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음. 단속 대상이고요. 예. 적발 시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네.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김도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 연결돼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육상 전담팀. 네네. 이 명칭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저희가 장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원래 이제 바다에서만 단속을 하시다가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오랜만에 땅으로 올라오셨나 봅니다. 네네. 많은 이제- 분들이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 육상 소비 시장에 대한 그 불법 어획물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 그렇죠. 세상에서는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필수적인데 예. 그 소비에 대한 그 시장을 차단을 하자. 그러면 음. 해상에서 발생되는 불법업도 그렇죠. 차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태탕 판매 금지 이게 갑자기 이제 좀 갑작스럽게 느껴져서 예. 앞으로 생태탕 식당에 가도 생태탕을 못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네네. 실시간 검색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이런 문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진실은 뭡니까? 네네. 온라인상에서도 되게 뜨거웠었고요. 예, 그 사실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이게 그랬죠. 예. 앞으로 생태탕을 먹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러니까요. 예, 생태탕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거냐, 예, 이런 전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처럼 생태탕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왜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국내산 생태는 예, 그 어획 유통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 국내산 생태를 이용한 생태탕은 판매가 금지가 되지만 네네, 지금처럼 이제 예. 수입산을 이용한 생태탕은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태탕 집에서 파는 게 대부분 이제 수입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대부분 예. 수입산입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이제 국내산이 섞여 있다면 네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육안으로 명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입산에 이용하는 경우에 예. 수입 신고 필증, 그럼 수입 물품 유통 이력 증서 같은 관련 서류들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비치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서류로 주로 이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생각해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네네. 이번에 이제 소비시장, 유통과 소비시장에 대한 단속은 처음 하시는 거죠? 과거에 간헐적으로 육상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긴 했었는데 예. 이번처럼 본격적으로 육상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네. 앞으로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육상에 대한 소비 시장 차단이 네. 해상에서 발생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국내산 생태탕 판매만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또 다양한 어종에 대해서 또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떤 어종에 대해서 또 단속이 시행되는 겁니까? 뭐 사실은 그 모든 어종은 아니고요. 예. 대표적으로 참조기라든지 참조기. 암컷대게, 예. 참조기, 채장미달 참조기, 고등어, 체장미달이라는 게 예, 특정한 길이보다 작은 그렇습니다. 예, 네, 예. 특정한 길이보다 작은 참조기를 잡거나 네. 고등어를 잡거나 네. 뭐 갈치를 잡거나 예. 그 다음에 암컷 대게를 잡거나 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입니다. 암컷 대게 같은 경우는 네네. 그 크기에 관계없이 금지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암컷 대게의 경우에는 예. 크기에 상관없이 예. 포획을 해서도 판매를 해서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컷 대게는 왜 단속을 하는 거죠? 이
암컷 대게가 예. 지금 그 대게 여행량이 지난 10년간 한 50% 정도 감소하면서 아, 심각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원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암컷 대게의 경우에 5만에서 15만 개 정도의 난을 포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암컷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식당에 가보면 네. 알을 품고 있는 대게 이게 별미라고 또 많이들 팔고 많이 찾잖아요. 네네네. 그럼 요거는 지금 수입산인가 보죠, 거의? 아, 그것은 이제 예. 대게 암컷 대게가 아닌 경우, 암컷 대게가 아닌 그냥 꽃게 같은 경우. 아, 네네. 그런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한데 예. 암컷 대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만약에 내가 식당에 갔는데 암컷 대게를 팔더라 네. 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불법업 신고센터라 해서 예. 1588-5119 네. 그 유선으로 전화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1588-5119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새로 개설한 카카오톡 아, 불법업 제보 네.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 동해역 관리단 친구를 맺으셔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관련 사진을 찍어 알겠습니다.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네.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 단속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 쪽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더 급한 거는 국내 식당 단속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 동의하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국내 어업인들보다 외국 어선의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예. 대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저희 동해업 관리단 38척의 국가업 지도선과 네. 해경 그 관련 기관 유관기관들과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어가지고 예. 외국 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김도한 어업지도과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사실은 그 수원의 왕갈비 통닭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틀 연속 먹는 먹는 얘기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왕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일왕이 전범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아베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사과해라. 이렇게 해서 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문희상 의장 발언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네. 지난 10일 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반응인데요. 네. 지금 아베 총리 뭐 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도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공세를 일제히 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 언론의 공세 가운데 현재 예.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재차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워싱턴에서 11일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책임 있는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예. 그러면서 일본 측은 수십 번 사과했다고 말은 하지만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아, 다시 한번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이 이 문희상 의장과 인터뷰한 그 내용이 지금 네. 여러 가지 논란 혹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네. 당시 문 의장은 이 아키토 일왕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한다면 네. 그 한마디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왕 자체를 언급한 예. 것 자체는 일본에 네.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 대목이어서 여러 가지 예. 논란이 있는데요. 예. 이후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거의 뭐 막말 섞인 그런 네. 반박을 했고 아베 네. 총리도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네. 사실입니다. 네. 일본에선 우리는 이제 일왕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선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부르죠. 네.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랄까요?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가 봐요. 거의 뭐 성역화돼 있고 예. 언급 자체를 좀 금기시하는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옳던 그르던 간에 네. 일왕을 그 뭐 언급했다는 것 타국에서 자체가 언급했다는 자체가 불쾌하다 이런 어떤 취지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게 예. 사실입니다. 명칭도 이제 천황이라고 안 하고 네. 일왕이라고 일왕이라고 했기 했다. 때문에 네.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 규제 샌드박스 이거랑 네.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뭐 아쉬움을 넘어서요. 예. 공개적으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문책을 분명히 해달라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11일 진행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본다면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음.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예.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네. 이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000여 개 달하는 각 부처 훈령, 예규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 예. 좀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렇게 좀 예.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 성과를 내야 되니까 빨리 그렇죠.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또 지금 규제 완화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너무 범위가 여러 가지- 넓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반대 의견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손혜원 의원 소식 오랜만이네요. 네. SBS 탐사보도팀을 고소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손혜원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예. SBS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예.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 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예. 일반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충분한 사실을 확인 없이 집중 보도했다라는 게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SBS 측은 홍보팀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예.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문광희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 네.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 이렇게 네. 맞서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청취자 3253번 1611번님께서 어제 TV에서 이승원 평론가님 봤다고 여유와 포스가 역시 걸크러시 다웠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네요. 제가 요즘 TV를 안 나가다 어제 갑자기 출몰을 해가지고 네,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요. 역시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